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외국인이 폭풍 매집 중인 반도체 이 기업 꼭 사모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분해서 안정적인 종목군들은 아마 다들 잘 매집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외국인들이 폭풍 매집 중인 반도체 기업을 꼭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8,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장비, HBM, 엔비디아 등등등 반도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남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직접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가 빠지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이란 동결 자금을 원래 풀어주기로 했다가 재동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원래 이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자금을 재동결하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은 동결 자금 해제 합의가 하마스의 공격을 부추겼다는 비난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카타르 정부가 카타르에 예치된 60억 달러, 약 하나로 8조 원의 이란 자금을 동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게 원래 미국과 이란이 자금 사용에 대해서 합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주 만에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서 지정학적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증시 낙폭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한테 도대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 이 분석에서 우리나라 무역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텔이 이스라엘이 공장이 있죠.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이 중단되게 된다면은 우리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됐을 때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0.5%도 안 됩니다. 0.37, 0.27% 수준이고요.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0.01% 이하입니다. 사실상 수출과 수입에 대한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란이 끼어들었을 때겠죠. 이란이 끼어들게 돼서 국제유가가 10%가 넘게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가 증가하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자율주행, AI, 로봇, 우주항공, 드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래 산업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하나에 대한 성능만 중요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회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기 부진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 폭등, 2번 경제 봉쇄에 따른 중국 경기 부진, 세 번째는 반도체 경기 둔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에너지에 대한 폭등도 현재 시장에 외부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로 인한 경기 둔화는 지금 어떻게 했나요? 삼성전자가 감산 그리고 D램에 대한 가격 증가, 낸드에 대한 가격 증가를 통해서 반도체 경기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는 3분기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 초반 수치는 규모 있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주요국 성장 수치를 보면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가 없다. 즉 국내 증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율을 개선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감소율은 올해 최저치인 14.4%로 1분기 저점 이후로 점진적으로 현재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최대 수출국이 원래 중국이죠. 근데 중국이 여전히 경제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최대 수출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서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판매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반도체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현물 가격들이 조금씩 오르는 등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서서히 회복하는 추세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구글, AI 분야의 선두 대형 IT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의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U나 CP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지금의 주가를 올린 거는 AI고 그 AI 분야에 대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빅테크 업체 기술로 대처되는 흐름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위탁 생산 고객과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H100, 엔비디아의 H100에 필적할 만한 성능의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은 차 자체 개발 반도체로 대체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존을 낮출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외에 여러 빅테크 업체로 AI 반도체 개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는 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계에 상당한 병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몇몇 기업이 많이 없죠. 특히나 꽉 잡고 있는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시장 내 AI 칩 점유율 등 독과점한 엔비디아와 AMD의 메모리 공급을 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AMD에다가 메모리를 공급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갖고 갈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한 파운드리가 원래 10나노 때는 수준이 비슷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TSMC를 선택하면서 결국에는 TSMC에 대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설계 업체에 불과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그 캐파 자체는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AMD의 메모리 공급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DS 부문 D램 개발 실장은 5세대 HBM인 HBM3E 경쟁에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HBM4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으로 해당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고온 열 특성에 최적화된 비전도성 접착 필름 조립 기술과 HCB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양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HBM3 시장에서는 다소 밀리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식의 쐐기를 받게 된 이슈가 바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3E 독점 공급을 임박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세대 제품 HBM3에 이어서 5세대까지 연달아 독점 공급하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AI용 반도체 선두업체로 위상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양산 품질을 만족시키는 HBM3E를 내년 초 엔비디아가 재조공을 하고 최종 퀄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종 인증하는 계약 전에 마지막 남은 관문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퀄 테스트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납품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따른 내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르면 11월에서 늦어도 12월에는 결국에는 납품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10월 둘째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게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1364억 원 순매수하면서 주간 코스피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삼성전자죠. 3분기에 조단위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그런 삼성전자를 처분하고 SK하이닉스를 사모은 이유는 AI 관련 사업에서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선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수주 상황이 아직 반전에 필요한 유의미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두 기업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패키징이죠. HBM을 비롯해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이 업계의 화두고요.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후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3나노, 2나노 결국에는 여기에 따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미세화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패키징을 통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단위 생산 비용의 증가로 AI와 같은 고성능 칩이 필요할 경우에 단일 칩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팀을 신설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종칩 직접 기술을 패키징 사업의 핵심 기술로 삼고 연구 개발에 현재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죠.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키징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는 과거에는 포장의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파운드리의 개념, 만든다의 개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 생산 후에 판매 방식이었던 메모리 반도체가 고객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6세대 HBM4가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애플의 M1, M2, 퀄컴의 스냅드래곤, 화웨이의 기린 등 자체 칩을 만드는 업체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메모리 업체는 한정된 상태입니다. 즉 한정된 업체들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수주를 받으면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속에서 삼성전자도 분명 그들만의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CPU, GPU 업체들이 자신에게 맞는 메모리를 원하게 되면서 맞춤형 메모리가 주목을 받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주로 D램과 낸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서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신공장 가동 본격화에 따라서 연 3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절대 낮은 위치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이미 올해 잠시만요. 이미 올해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을 했고요. 만원대 하던 종목군들이 올해 9월 달에 시세를 터뜨리면서 현재 25,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증시의 약세에 더불어 주가가 반등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뚫어 올렸던 구간과 단기 고점 구간이었던 23,600원 구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보다는 시장이 빠질 때 5%에서 10% 정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 높은 수익을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HBM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합치고 결합해서 패키징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너지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투자 전략 꼭 확인하시고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나는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부터 HBM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리포트 나는 꼭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다운로드 받는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설치까지 끝냈다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홈이 나오시고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회원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용 약관하실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총 적으셔야 되는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 딱 4가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집 주소 안 적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전화번호, 집 주소 적는 란 아예 없으니까 편하게 어플리케이션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이용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밑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놓았고요. 이 밖에도 자, 2차 전지 AI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업로드 시켜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체크하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 자료집과 단기 급등주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 되시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30분 이전에 당일의 핵심 뉴스와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